안녕하세요. 임 대표의 책잇 아웃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호주 시드니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이미 나온 책이나 나올 책이나 나와 있는 책이나 같은 말인가? 어쨌든 책을 소개하는 채널입니다. 이 책의 소개를 들어보시고 책이 마음에 든다 그럼 사시던지 빌리시던지 알아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가가 낸 책을 좀 들고 왔습니다. 뭐냐면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이 볼 수 있을까?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너무 중요하죠? 자, 루이치 사카모토. 여러분 누군지 아시는 분? 눈치신 분들 계시고요. 누구지?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나중에 자세한 설명 드리고요. 황구경님께서 옮기셨고 위스덤하우스에서 2023년 6월 28일 얼마 전이죠. 나온 책입니다. 자, 먼저 루이치 사카모토 누군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음악가입니다. 이분이 1952년 1월 17일 도쿄에서 태어나서 도쿄예술대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78년 앨범 Thousand Knifes를 통해 새로 솔로를 데뷔했으며 같은 해 YMO를 결성해서 멤버로 활동하였다. 해산 후에 음악, 도감, 뷰티, 그 다음에 12, 12 등의 앨범을 발매하며 끊임없이 혁신적인 사운드를 추구하였으며 영화 음악 분야에서도 크게 활약을 했다.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들어보세요. 전장의 크리스마스로 영국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고 마지막 황제로 아카데미 작곡상, 골든글러브, 최우수 작곡상, 그래미 영화, TV 부분 영화상들을 수많은 상을 수상하였다. 라이프 타임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 작품을 만들었으며 한국, 일본, 중국에서 대규모 설치 미술가, 그러니까 음악을 하시는 분이 이 양반이 보니까 설치 미술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술의 경과를 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건너뛰고 뛰어넘는 옛날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정도 수준의 분이더라고요. 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간 오버한 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아이들을 왜 음악 활동 지원을 하고 하다가 이분이 2023년도 3월 28일 그러니까 올해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마지막 작품을 제가 너무 밝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 채널의 컨셉상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글이 있는데 이 추천글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방탄소년단의 슈가가 썼어요. 세상은 소리로 가득 차 있고 그 소리들이 모이면 음악이 된다는 걸 알려주신 선생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음악과 사람을 사랑하셨던 선생님, 긴 여행, 평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추천글을 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싱어송라이터 윤상, 상명대학교 대학원 교수이시기도 하시죠. 어쿠스틱과 일렉트로닉, 클래식과 팝, 음악의 경계에서 완벽하게 자유했던 우리 시대 최고의 마에스트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아름다운 코다 이렇게 해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추천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정재일님께서 자, 수많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루이치 사카모토의 작품 중 지금의 저는 영화 레버넌트의 스코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명청시대의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그 그림들에게 분명히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곳에 강이 흐르고 바람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사카모토의 이 스코어에는 음악들이 퇴적되어 아주 깊은 계곡을 이루고 음과 음 사이 침묵이 있는 그곳에 설산이 그려져 있습니다. 투병도중 작업하셨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의 마지막 발자취를 생각하며 영원히 남을 그의 작품을 다시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큰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레버넌트, 이거 영화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이분의 영화 음악들을 한 번씩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다 읽어드리긴 좀 어렵고요. 자, 이번에는 또 책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책 소개는 알라딘과 네이버를 참조했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활동가 루이치 사카모토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전하는 이야기. 2020년 암의 재발과 전이로 인해 치료를 받더라도 5년 이상 생존율은 50%라던
진단을 받고서 시간의 유한함을 직면하게 된 루이치 사카모토는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가 삶의 마지막 고비에서 되돌아본 인생과 예술, 우정과 사랑, 자연과 철학, 그리고 시간을 뛰어넘어 오래도록 기억될 그의 음악과 깊은 사유에 관한 기록이다. 여러 차례 암 수술을 받고 암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암과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다고 담담히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간의 음악적 여정을 따라 흘러가되 때때로 시간의 틀에서 벗어나 그의 세계관과 철학이 엿보이는 깊고 자유로운 사유와 담론으로 이어지며 2023년 1월 발매된 그의 마지막 오리지널 앨범 12 이에 대한 에피소드로 끝맺는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남긴 알스 롱가 비타 브레비스 맞는 거예요 제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는 문장은 결국 그의 유언이 되었다.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본 문예지 신초에 연재된 칼럼을 엮은 책으로 2023년 6월 말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에서 동시 출간되었다. 책의 특별 부록으로 루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글과 유족이 전하는 루이치 사카모토의 일기 일부분이 수록되어 있다. 자기가 암 진단을 받고서 이 책들과 또 칼럼들을 써내려갔던 이야기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의 책의 내용입니다. 자, 목차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큰 헤드라인만 좀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설명란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장 암과 살아간다 란 내용에 또 있고요. 2장 어머니를 위한 리케엠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3장에는 자연에는 대적할 수 없다. 4장에는 여행과 창작, 5장에는 첫 번째 좌절, 6장에는 더 큰 산을 향해 7장 새로운 재능과의 만남, 마지막으로 8장엔 미래에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작은 칼럼들이 또 한 10개 정도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기존의 가치관을 깨는 음악을 만든다는 평가를 자주 들어왔습니다. 확실히 기성의 음악 공식을 따르는 행위를 즐기지는 않는 편이고 이왕 할 거라면 모든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가치관을 깬다느니 하는 말을 들으며 마치 1960년대 전위 예술가 같은 느낌이 들어 거기에도 거부감이 있습니다. 전위가 새롭고 후위는 낡았으며 지식은 진보적이고 대중은 보수적이라는 이 문법 자체가 이미 시대착오적이니까요. 암과 살아간다 중에서 있는 내용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80에서 90세까지 길어진 것은 기껏해야 최근 3, 40년 사이의 일입니다. 20만 년 전으로 알려진 인류의 긴 역사와 의료 시스템이 없던 시대를 생각하면 과연 무리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괴롭고 힘든 치료를 거부하고 최소한의 케어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는 가치관을 조금 더 허용하는 세상이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스위스나 네덜란드의 합법적인 안락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방사선 치료와 외과 수술을 받고 화학치료까지 병행하려는 스스로의 모습에 모순을 느낍니다. 신체보다 의식이 훨씬 보수적이라는 사실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살다 자연스럽게 죽어가는 것이 동물 본래의 순리이자 생명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인간만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죠. 암과 살아간다 중에서입니다. 생명에 대한 것들은 나이가 많던 적던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던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존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에 의존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시든지 중요한 것은 누구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아마 달에게도 음악과 같은 힘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교토에 갔으라 별궁을 방문했을 때 정원 안에 오직 달을 보기 위해 지어진 월파루라는 암자가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도 시대의 귀족들은 분명 밤이 되면 이곳에서 달을 바라보며 차와 술을 즐겼을 테죠. 지금이야 오래된 시골 건물이지만 당시에 그들은 연못과 마침까지 맞닿아 있는 툇마루에 앉아 수면에 비친 보름달을 감상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음악에 귀 기울일 때 느끼는 편안한 감각과 닮은 느낌을 달로부터 받지 않았을까요? 어머니를 위한 리케임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엔 페이지 72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언어 기능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해보면 언어란 것은 실제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대상에까지 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개라는 말을 들으면 안개라는 존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구획된 영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꽃을 그리는 것만 봐도 그렇죠. 아마 많은 아이가 꽃잎과 암술, 수술을 그릴 텐데 이런 선택 역시 차분히 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자연계는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데 언어에 의해 선이 그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나이가 들어서 이것이 인간의 범하는 오류의 근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머니를 위한 리케임 중에서 또 읽어드렸습니다. 이번엔 페이지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이 오랜 시간을 거쳐 묵묵히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너절한 잡동사니가 되어버린 모습을 물끄러니 바라보는 사이 거기에 무언가 조금 보태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음에도 우리는 꾸준히 음악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연에는 대적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거기에 두어 개쯤 자신의 소리를 더해 즐길 권리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지진이라는 재해를 계기로 그동안 막연히 품어온 가치관에 더욱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연에는 대적할 수 없다라는 내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페이지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책에 있는 이런 짧은 칼럼들을 좀 많이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조금 많이 준비했어요.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망가져 버린 쓰나미 피아노의 건반을 누르며 귀를 기울여 보니 완전히 흐트러진 조율의 현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쳐있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피아노라는 것이 원래 목재라는 물질을 자연에서 가져와 철로 연결해 우리가 선호하는 소리를 연주하도록 만든 인공물이잖아요. 그러니 역설적으로 말하면 쓰나미라는 자연의 힘에 의해 인간의 에고가 파괴되어 비로소 자연 본래의 모습으로 회귀한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연과는 대적할 수 없다 중에서입니다. 그렇죠. 이 쓰나미 때문에 망가진 피아노를 보면서 사람의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 다시 원래의 나무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아주 인사이트가 놀랍습니다. 페이지 198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포레를 집중적으로 들으며 그에 대한 불호를 극복한 것은 나이가 들며 일본 음악을 받아들이게 된 것과 거의 똑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나이를 먹는 것에 영향도 있을 테고 병에 걸려 몸과 마음이 모두 약해진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는 과하다 싶은 그의 달콤한 멜로디가 새삼 사무치게 와닿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뭐가 어찌됐든 제대로 들여보지도 않고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은 역시 옳지 않은 일이구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고집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자신의 가능성을 좁힐 수 있음을 통감했죠. 충분히 여유 시간을 갖게 되면서 처음으로 깨달은 사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좌절 중에서.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했던 것들을 실제로 또 맞닥뜨려 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페이지 215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토록 엄격했던 이냐리투 감독에게 끝까지 제 주장을 밀어붙였던 부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영화의 중반부 죽을 뻔했던 주인공이 음막 안에서 몸을 추스리다 꿈과 현실의 사이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환상적이며 감동적인 이 장면에 어떤 음악을 쓰느냐를 두고 격론이 오갔고
마감 직전까지 그 곡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냐리투 감독은 결국 가이드로 사용한 음악을 선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맘 먹고 이냐리투 감독에게 트러스트 미, 날 믿어줘 라고 말하고 녹음까지 밀어붙여 최종적으로는 제 곡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비교적 반응이 좋아 저는 영화가 완성된 후 가슴팍에 트러스트 미라는 대사를 적고 그 아래 더 레버넌트 뮤직 팀이라고 팀 2015라는 문구를 넣은 티셔츠를 만들어 전 스태프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등 쪽에는 숫자 6이에요. 6M23 숫자 23이라는 장면과 곡의 번호가 넣었고요. 이 티셔츠는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좌절 중에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영어로 하면 6M23는 이렇게 그 영화의 장면별로 이렇게 씬 넘버들이 있거든요. 그 넘버를 적었다는 거죠. 이 음악에 대한 감독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 어떤 자신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2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음악은 소리와 소리의 관계를 치밀하게 구축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번 새 앨범을 만들 때만큼은 그와 정반대의 방법으로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제작을 시작했을 때에는 뉴욕 길거리에서 죽은 돌을 톡톡 두드리고 쑥쑥 문질러가며 그 소리들을 녹음해 그야말로 음악으로서의 모노파의 실현을 시도했습니다. 한여름에 교토에 가서 매미 소리가 가득한 산에서 필드 레코딩을 하기도 하고 프랑스의 바세트 브라더스의 음악 조각 소리를 녹음하기도 하고 미국인 조각가 해리 베르토이아의 음악 조각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맨하탄의 미술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산을 향해 중에서입니다. 자, 페이지 230페이지에 있는 또 내용 읽어드릴게요. 설치 음악전의 메인 회장에서는 그 설치 음악전이라는 그 프로젝트 어떤 그 행사죠. 거기에 메인 회장 이걸 디스플레이해놓은 회장에서는 제가 신뢰하는 독일의 오디오 브랜드 무지크 일렉트로닉 가이타인에게 만든 스피커를 사용해 제가 이걸 정확하게 발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알파벳을 읽어드릴게요. ASYNC ASIC를 해야 되나? 네, 전곡을 5.1 헤르츠 서라운드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5.1 CH 채널이죠. 예. 그렇게 구축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음 한음에 각기 다른 스피커를 할당해야 했을지 모르지만 비록 환상일지라도 최대한 현실 세계의 소리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런저런 궁리를 했습니다. 봄이 되면 시골 논밭에 있는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울지만 사실 각각의 개체마다 오는 음정도 리듬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빗소리를 들을 때도 인간은 버릇처럼 일정한 규칙성을 발견해내지만 사실은 바람과 광우량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내리는 비동기적인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게 하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다 인디비주얼한 소리라는 거죠. 개구리 소리나 비소리나 이런 것들이 앨범 전반에 걸쳐 사물 그 자체의 소리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이 전시에서 가능하면 그런 자연계의 소리 환경을 재현하고 싶었습니다. 더 큰 산을 향해 중에서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치 음악전 이렇게 어떠한 모양을 해놓고 거기에 음악을 틀고 사람들이 그런 설치되어 있는 조각 작품이나 여러 가지 설치 미술 작품을 보면서 음악과 같이 어떤 종합적인 예술 감각을 이제 느끼게 했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이 내용들을 유추해 볼 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한 두 개만 더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만 더. 자, 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병에 대해 고백한 뒤로는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돼 비교적 냉정하게 죽음을 내다보며 여러가지 구체적인 검토를 해나갔습니다. 일본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계속 호텔 생활만 할 수가 없었기에 거주지를 어떻게 할지, 만약 금방 죽는다면 누구에게 부고를 전해야 할지, 장례식은 어떤 형식으로 치러야 할지 이러한 사소한 것들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제 의사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요. 음악으로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음악으로 자유로워지다 이후 얘 활동을 돌아보며 살아있는 동안 이 연재를 위한 구슬 필기를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한 것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미래에 남기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페이지 343페이지입니다. 한 번에 창밖에서 부스럭부스럭 낯선 소리가 나길래 내다보니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잡아온 작은 새를 먹고 있더군요. 날개를 뜯어가며 먹어치우는 모습이 섬뜩하기는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또한 자연의 섭리죠. 땅 위에 이리저리 떨어져 있는 작은 새의 뼈는 다음날이 되자 깨끗이 사라져 있었는데 아마도 근처에 고양이가 물어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도 절감했지만 본래 자연계의 주역은 동물과 곤충과 식물로 우리 인간이 그 한 귀퉁이를 잠시 빌려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택가의 원순위 출현이라는 뉴스 기사가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거꾸로 된 이야기죠. 원래 원숭이의 서식지였던 곳에 우리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남기는 것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는 좀 특별한 책입니다. 여러분 꼭 아까 소개시켜드린 레버런트라든지 마지막 황제 영화 한번 보시면서 음악들 같이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은 세계적인 음악가 루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유작인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채널은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널 소원을 말하고